안녕하십니까. 장신대 총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발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장 후보자가 앞으로의 학교 발전 방향, 앞으로의 장신대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에게 비전도 중요하고 교회의 비전도 중요하듯이 학교의 비전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에는 이미 장신비전 2030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자 또 총장 후보자가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현재 장신비전 203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느냐, 또 내가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유지 혹은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 수정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큰 틀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신대의 사명과 비전은 현재 사명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신학과 또 가치관, 철학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으로 다시 가면 리바이브, 다시 복음으로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위해 민족과 함께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라는 부분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사회의 관계, 혹은 학교와 세상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신학교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냐. 사실 이런 영역은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핵심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달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글로컬, 창조적, 전문 인재 양성,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글로벌 하면서도 로컬한 인재,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글로컬이라는 영역은 글로벌하냐, 상당 부분 영어 능력이나 해외 진출은 커졌지만 또 글로벌한 인재라는 영역은 좀 다를 수 있고, 또 창조적, 창의적이라는 부분 또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교육 또는 신대원 양성과정은 동일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30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성장기에 설정해둔 목표이고 그에 따라서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인재 양성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전문인재를 어느 정도이냐, 또 분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목회를 할 것이냐, 또는 선교사로 갈 것이냐, 혹은 교육적인 측면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쪽에 전문 인력이 될 것이냐, 이런 영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 또 교회, 사회, 국가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 양성, 지도자 앤드 교육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인력, 교회에 봉사할 교육자로서의 영역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측면은 좀 이제 있는데,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가, 또는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 그게 지도자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할 부분이 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재사항이 아래 나오는데요. 이 영역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신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 과정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에서 나오는 상호적 관계 역량, 공감적인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상담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또 사회화라는 부분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부부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적인 부분, 의사소통 능력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교회 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역을 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2번 인재사항 두 번째로 겸손한 지식인입니다. 여기서 융합적인 사고 역량이 있느냐, 비판적 사고력, 또 통합적 사고력. 참 이 영역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이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영역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신학에 국한할 것이냐, 또 신학에 국한하면 역사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걸 말하느냐, 또 그걸 통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영역은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재사항 세 번째로 열정적인 일꾼, 문화적 포용력, 글로컬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인데 이 영역에서 우리가 과연 포용적이냐, 또 시민의식이 충분하냐, 이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선이라는 부분에서 공동선이라는 게 좀 많이 낯설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느냐, 또 환경, 지속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영역에서도 우리는 한번 장신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수정할 것인가, 이 영역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 환류가 잘 되고 있느냐, 이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 발전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느냐, 어디가 미진한지, 뭐 이런 영역들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점검 평가를 해서 환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 발전 계획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 부서에서 가장 관심이 많죠. 또 담당 부서보다도 특히 실제 이 집필을 하는 사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또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발전 계획은 보면 그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게 내용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장 후보자의 의견, 또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